며칠 전 카렌은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카렌은 그 장소에서 뭔가 이상한 거를 느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카렌은 간호사 2명을 보았습니다. 어떤 간호사가 가짜일까요? 오른쪽 간호사요. 신발이 정말 더러운 데다가 주사기 잡는 법도 모르는 것 같아요. 카렌, 도망치세요! 아담은 집에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는 성공적인 IT 전문가입니다. 그는 거의 아무 데도 가지 않지만 일주일 전에 휴가를 가기로 결심했죠. 그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집을 비운 동안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걸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는 혼자 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담이 떠나기 전에 쓰레기통은 종이와 사탕 포장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땐 쓰레기통이 비어 있었고요. 아델은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떠날 수 있을 땐 언제든 여행을 갑니다. 그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새로운 목적지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항공편이 4편밖에 없었습니다. 파리 오전 7시 출발, 뉴욕 오전 7시 30분 출발, 로스앤젤레스 오전 8시 5분 출발, 시드니 오전 8시 10분 출발. 아델은 어디로 갈까요? 아델은 시드니로 갑니다. 여행 가방을 보세요. 여러 개의 스티커가 붙어 있죠? 자유의 여신상 스티커를 보니 뉴욕은 이미 갔다 온 것 같네요. 에펠탑 스티커도 아델이 파리에 다녀왔다는 뜻이고 I love LA 스티커도 너무 분명하네요. 호주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이언은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 부서장을 새로 물색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맞은 사람을 찾지 못했죠. 라이언은 비서가 책상 위에 놓아둔 새 이력서를 훑어보면서 한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누구일까요? CV는 3개로 각 후보자의 나이, 경력, 교육을 보여주죠. 그런데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시카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제시카는 침실에서 침대 바로 위에 걸려있던 비싼 그림을 누가 훔쳐갔다는 걸 깨닫고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림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신고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시카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침대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들었다면 침대를 밟지 않고는 그림을 꺼낼 수 없을 테니 침대가 엉망이겠죠. 사악한 트롤은 마지를 붙잡아 성의 방에 가두었습니다. 트롤은 방에 출구가 3개 있지만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출구에는 모두 모션 센서가 달렸거든요. 마지가 첫 번째 문을 열면 방을 독가스로 채우는 기계가 가동될 겁니다. 두 번째 문을 열면 또 다른 기계가 가동됩니다. 모션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매우 무거운 추가 바로 떨어질 거예요. 세 번째 문 뒤에는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독모기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는 겨우 탈출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냈을까요? 마지는 두 번째 문 뒤에 있는 동작 센서를 속였습니다. 움직이는 척했지만 사실 방에 신발을 먼저 던졌죠. 그때 무거운 추가 떨어졌고 마지는 달아났습니다. 신발 없이요. 연필이 5자루 있어요.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연필은 짧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연필은 깁니다.
이 연필은 특별한 순서로 배열해야 합니다. 긴 연필은 서로 옆에, 초록색 연필은 주황색 연필과 빨간 연필 사이에 둬야 합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연필은 크기가 달라야 하고 네 번째 연필은 짧아야 해요. 올바른 순서는 노란색, 빨간색, 녹색, 주황색, 파란색입니다. 여러분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바구니를 가장 가벼운 것부터 가장 무거운 순서대로 정리해야 해요. 여러분은 노란색이 검은색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노란색과 분홍색 바구니를 합친 무게와 같습니다. 네, 꽤 간단하죠? 먼저 분홍색이 가장 가벼운 바구니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노란색 바구니를 놓으면 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을 하시네요. 휴 형사는 범인을 미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범인은 항상 후드와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기 때문에 형사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그가 메이플가의 세 집 중 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첫 번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문을 열었고 그는 자신이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며칠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범인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했고요. 형사는 그 집을 조사했고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소파 뒤에 우산이 숨겨져 있어요. 우산은 젖어 있고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고였네요. 이 남자가 범인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숨기는 것 같아요. 눈보라가 시작되었을 때 마이크는 차를 몰며 시카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끔찍했고 마이크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이 좀 이상해 보였지만 하룻밤만 묵을 곳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체크아웃을 하고 차에 다가갔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차가 눈으로 뒤덮여 있네요. 밤새 눈이 왔으니 당연하죠. 하지만 앞유리가 깨끗한 걸 보니 누군가가 그의 차를 탔던 게 분명해요. 사이먼은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머핀을 사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머핀을 나중에 아껴뒀다가 쉬는 시간에 커피와 같이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가 회의에서 돌아왔을 때는 누군가가 이미 그의 머핀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을 할 법한 사람은 단 3명뿐이고 오직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잭은 애쉬튼이 범인이라고 했어요. 애쉬튼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일러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누가 머핀을 먹었을까요? 타일러였어요.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애쉬튼입니다. 잭이나 타일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2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먼은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흡혈귀 하나가 최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대도시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매일 밤 동네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겁을 먹고 라이언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그는 3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모두 최근에 이사를 온 사람들이었죠. 라이언은 모든 용의자들을 방문했고 악명 높은 흡혈귀를 찾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누가 흡혈귀일까요? 왼쪽 남자는 부엌에 마늘이 잔뜩 있네요. 흡혈귀는 마늘을 견디지 못하죠. 두 번째 용의자는 부엌에 은식기가 정말 많아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기도 하네요. 뱀파이어에겐 불가능하죠.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흡혈귀입니다. 다시 이사를 가셔야겠군요.
한 남자가 새 아파트를 위한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하나는 1달러이고 열셋은 2달러입니다. 138은 3달러입니다. 이 남자가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아파트 문에 다는 번호를 사고 있습니다. 138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숫자 3개를 각각 1달러에 산 거예요. 한 과학자가 인간과 똑같이 생긴 로봇 제이슨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은 자기만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과학자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흡혈귀와 룸메이트라면 되겠어요. 경찰은 즉시 그를 찾기 시작했지만 과학자에겐 제이슨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 제이슨이 수영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수영장에 있던 남자 넷은 자신들이 거의 1시간 동안 수영을 하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금방 제이슨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들에게 뭘 부탁했을까요? 경찰은 그들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영 후 손가락에 주름이 생긴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손이 매끄럽다면 로봇일 겁니다. 에밀리는 상사에게 자신이 회의를 위해 쓴 보고서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얼굴을 감추려고 후드티와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장갑을 낀 사람이 들어온 것도 봤다고 했어요. 흡혈귀일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의 손엔 큰 보석이 박힌 반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밀리의 상사는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에밀리는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반지는 어떻게 본 거죠? 에밀리는 항상 그렇듯이 커피를 보고서에 쏟았을 거예요.